까지 예, 네, 또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 대한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네. 내 잘못, 약점 혹은 이제 내가 이제 뭐 그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무기력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 주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그러나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받아주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도 끝도 없이 머물러져요. 어떤 자극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면 내가 무기력한 느낌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라고 했을 때 자기를 잘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며칠 정도까지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도 내가 그 다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하긴 하지만 이런 거지, 나는 불러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부르는 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야 돼. 이거를 이제, 사실은 무기력한 느낌 자체도 제가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나라는 걸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러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남이 부르는 건 남의 마음, 사실 남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네. 근데 뭐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네. 안에 있으니까 좀 불러주면 안 되나? 그건 이제 그렇게 통하는 분이 있으면 불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요. 네.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개인에 대한 무기력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건 이제 3장에서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저는 이제 167페이지에 그 이야기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 죄의식은 우리 몸 안에 주사바늘로 집어넣은 독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끊임없이 이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똑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정하려고 할 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무기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기력은 사실 우리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한동안 되게 그런 책 유명했었는데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데 세상의 절반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것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이란의 사람들, 네. 그죠? 그다음 뭐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쿠르드족이나 계속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요. 네. 우리들은 늘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이나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킥해봐야 뭐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무기력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오다가 이 책도 읽었지만 그 핸드폰으로 뉴스 하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아이들 아이 때 끌려갔던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무슨 수감소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송감호소 같은 개념인데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 이제 회고를 하면서 쓴 건데 성감원이라는 그거 있었어요. 아이들 이제 고아들,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붙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아버지가 9살 때 끌려가서 한 몇 년을 거기서 이제 죽도록 맞고 또 성폭행도 당하고 남자인데도 그러니까 성폭행도 당하고 엄청나게 이제 고역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회고하는 딸의 모습인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기 아버지는 밥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는 게 없대요. 엄청 씹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천천히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밥을 늦게 먹으면 늦게 먹는 순서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 빼앗기기가 일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도 한 번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2시간마다 일어나서 누에의 먹이를 주려고 일어났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회고하는 딸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네.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잘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무기력감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리고 가끔 뭐 형제원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 1980몇 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때였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자괴감도 느끼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무력감인 거죠.
그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라는 방법론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라 회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이게 네. 일장의 내용 전체적인 부분인 거죠. 네. 네. 그 2장에 보면 무기력한 느낌에서 발생하는 것들하고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으셨나요? 뭐 분노, 폭력, 잔인성, 그다음에 엄숙주의, 자책, 예. 체념과 절망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무기력감을 다 잘 이제 견디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 또한 사실 가끔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가끔 종종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화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내고 이제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약한데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막바로 꽉꽉 세워버리는 거죠. 네.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라고 보여지는 것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참 확신이 있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무력감에 대해서 폭력으로 이제 표현할 필요도 없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잔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요거는 네. 이제 잔인성은 말 그대로 그건 거죠.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게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없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그것을 가지고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폭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자신의 이제 성적 감정 그다음 본능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뭐 풀 데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나쁜 짓을 행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으로부터 나타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엄숙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내가 하지 못하니까 딴 사람한테 더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해. 내 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철저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내가 약한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내 그림자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요. 자책하는 건? 자책은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엄숙주의가 되는 것은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타인한테도 돌리기도 하는 거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돌려버리는 부분인 거죠. 네. 자책만 하는 거는 차라리 남한테 피해를 덜 주니까 그나마 나을 텐데 쌍방으로 돌리면 타인한테는 어쨌든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할 때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적인 의미에서 힘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기서 네. 뭐 쭉 보다가 보니까 네네. 그 3장에 그 무기력을 다스리는 길들의 뭐 인간적인 길들, 함께 가는 길들, 개인적인 길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네. 거기에 보니까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예를 들면 화내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화 많이 내고 네. 짜증도 많이 내는데 네네. 굉장히 항상 불편한 거지. 화가 많으세요? 짜증이 많으세요? 짜증이 둘이 한꺼번에 많은 것 많지는 않아요, 사실. 짜증이 많아요. 짜증이 많으시군요. 짜증이 많은데 네네. 예를 들면 뭐 짜증내고 불편하고 네. 성질내고 불편하고 네. 뭐 한 번도 이제 편안하지 않았는데 네네. 뭐 제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173페이지, 4페이지에 네네.
무기력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람에 대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약이 될 수 있다. 화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쫓아내어 다시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라는 게 저는 일단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네.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의 경계를 내 안에 나를 해치는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그 힘의 발현이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네. 때로는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리고 네. 어떤 때는 보면 남자분들이랑 일을 할 때 남자분들이 좀 여성들 좀 우습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점점 어느 순간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게 부당하게 나오면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제가 좀 화를 잘 못 냈어요. 집에서는 뭐 좀 짜증을 내는데 바깥에서는 화를 못 내는 이유가 네. 자존심이 상했어. 왜 자존심 상하셨어요?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다니. 이런 것도 못 참고 뭐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화를 못 내고 그냥 한 번만 넘어가자, 한 번만 참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네네.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상대방은 계속 그렇게 하고 저는 계속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잖아.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이제 그게 제가 제 자신을 누르는 게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화내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네네. 내지를 못했는데 제가 네. 이걸 보면서 화를 낼 때는 네. 내야 되는 거구나. 네. 그저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화 안 내는 사람, 그렇게 해도 화가 안 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으로. 그렇죠. 네. 화의 반대말이 뭐죠?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 성경의 열매 중에. 화의 반대말. 있네? 있는가? 온유? 온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흉내는커녕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화된 무기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네.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마찬가지죠. 뭐 화내는 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자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내 영역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못 지키는 거죠. 네. 네. 근데 화를 내서라도 때로는 그게 부당하다 싶을 때는 화를 내서라도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네. 필요하다.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지혜롭게 화를 낼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으악 이러면 아니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없는 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지나간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뭐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화를 내는 것, 신경질을 내는 것, 짜증을 내는 것 합리적일까요? 안 합리적일까요? 여성들. 그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도 참 이런 걸 믿고 있다니. 예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 뭐 칠거지약, 그렇죠. 참종지도. 네. 근데 그거를 따라야 된다고 여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죽으라는 거지. 그렇죠. 그냥 뭐 마음에 시커멓게 이제 멍이 들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제 안에도 뭐 여자는 뭐 이래야 되고 뭐 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뭐 완전 어리진 않았지만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뭐 일을 하다가 어떤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신 싱글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반응이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저 여자 싱글이어서 그런다고. 노처녀 히스테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던 말든 맘대로 해. 너도 그러면서 뭘 그러니?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화를 내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분노를 표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지혜롭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제일 좋죠. 그 정도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화내는 것도. 네.
화도 내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싸워보고 화도 내봤어야지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되지. 맞아요.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이게 팍 터지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익숙해지다 보면 화내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지혜롭게 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화라는 것은 합리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도 감정이 먼저 다가갔을 때는 그닥 플러스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도대체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과 감정이 되면 더 이상 합리적인 얘기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화를 제대로 올바르게 낸다라는 것은 감정 표현을 하되 이성까지 플러스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니까 네. 처음에는 화를 열심히 내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익혀가면 제일 좋겠죠. 그죠? 네. 여기 또 이제 저한테 좀 한편으로 위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라면서 누구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거 따지면 되니? 네네네. 뭐 그러니까 친구도 다 받아야지 뭐 막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엔 아니야. 그래도 친구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모르고 안 좋아하는 사람까지 내가 어거지로 친구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그럼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아주 정말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질이 안 좋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너무나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딱 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여전히 계속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거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과감하게 예전에는 이거를 그렇게 하면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너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차단.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나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나는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언제나 자신 안에 지니고 다닌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기, 자기 생존, 보호를 위해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50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드디어 용서를 했다고. 오, 되게 진짜 뭐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다가 올렸어요. 제가 정말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럼요.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그 자기 엄마한테 힘들게 하고 자기 주변을 어렵게 했던 자기 어린 시절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는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로 정말 자기가 50년 만에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아저씨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그거로부터 굉장히 자유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원래 원하거든?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때로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 생각이라도 하지 않는 거. 좀 마음으로부터라도 일정 기간 차단해서 내가 그걸 대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걸 계속 어거지로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미워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제가 이제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경건회를 들어갔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제가 이제 아마 이쪽에 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화해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설교였던 것 같은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60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용서 안 해도 돼요? 미워하는 사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미워할 만큼 미워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어거지로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이제 감정에서 더 이상 찌기가 안 남아 있어야지 사실 용서가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죠, 사실. 예. 네. 재미네요. 예, 그죠? 그냥
아, 미운 마음이 들을 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요즘엔 아, 미워하고 싶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그럼요. 그러다가 풀리면 그때 돌이키지 뭐. 그럼요. 그때 용서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럼 정말 가뿐하게 그 사람을 봐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좋은 사람을 내 마음에 넣고 살기도 쉽지 않은 판에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까지 내 마음에다가 같이 품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짐이 되잖아요. 내 그렇죠. 마음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안에 어떤 그 용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네. 더 좀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일이네요. 그죠? 예. 네.